상상해보세요. 말도 안 되게 강해진 플레이어인데 자신의 고양이 때문에 게임에서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을요. 아무것도 지위도 품위도 없이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운명은 그를 시험하려 들며 그의 길에 전설적인 신성한 존재를 놓아둔다. 스부사항, 이 최고신은 마치 버릇없고 변덕스러운 큰 고양이처럼 행동한다. 결과 우리의 주인공은 이 신성한 고양이 군주의 가장 황당한 변덕을 처리하는 집사, 프리미엄 노예, 그리고 공식적인 돌보미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이야기는 믿기 힘든 격투, 예상치 못한 유머, 그리고 예상 밖의 파트너십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버틀러 기믹게임에 로그인하는 메시지로 시작되며 동시에 영주에게 권력을 달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런 다음 신성한 메이스라는 무기가 소환된다. 악에 맞서 싸우는 전사들에게 축복을,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하여 저항 오라라는 스킬을 발동시키고 전방 부대에게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한다. 그렇게 모든 전사들은 황금빛 올에 휩싸여 적을 공격하며 패배를 노렸지만 거대한 괴물은 강력한 공격으로 모든 병사들을 날려버렸다. 전사들은 괴물의 몸을 공격하려 하지만 타격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괴물은 어둠의 에너지로 뒤덮인 거대한 칼날을 휘둘러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한다. 주인공은 버틀러 김이라는 별명을 가진 채 전투가 절정에 달했음을 깨닫고 신성한 메이스를 움켜쥔 채 정면 승부를 위해 돌진한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그룹이 거대한 자물쇠를 최초로 물리칠 것이라고 선언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그는 함성을 지르며 빛나는 방패를 땅에 꽂아 자신을 방어했다. 괴물은 여러 개의 마법진을 소환하고 방패를 이용해 그 방향으로 에너지 광선을 발사한다. 남자는 자신과 동료들을 무사히 보호해냈다. 그는 첫 번째 줄이 후퇴하지 말라고 외치며 세 번째 줄은 5초 안에 탈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보라색 에너지가 폭발하며 강력한 충격을 일으켜 여러 전사들을 멀리 날려보낸다. 그러자 그는 상사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자 두 번째 줄을 자신의 뒤로 오도록 명령했다. 그렇게 그는 궁극의 기술을 사용해 보호 장벽을 만들 준비를 한다. 하지만 괴물은 기다리지 않고 이미 다른 한 줄기에 어둠의 에너지를 발사하여 다시 공격하려 한다. 리더는 마지막 공격이라고 경고하며 이선에 있는 팀원들에게 궁극기를 사용해 마무리하라고 지시한다. 신성한 방패가 발동되어 자신에게 가해지는 마법 피해의 40%를 반사합니다. 그런 다음 성역을 사용해 피해를 줄이고 신의 축복을 받아 모든 아군을 치유한다. 장면이 과거로 바뀌며 그들이 실행할 위험한 계획에 대한 대화가 펼쳐진다. 리더는 모두가 실패하는 지점이라고 설명하며 따라서 계획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녀는 지도자의 방패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금이 전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거대한 괴물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모아 빔을 발사한다. 그렇게 해서 전체 그룹은 최종 공격을 준비합니다. 자신이 최초로 승리할 것이라 믿은 괴물은 자신의 에너지 빔을 발사했고 이는 리더의 방패에 강력한 힘으로 충돌했다. 그런데 갑자기 버틀러 기믹게임에서 로그아웃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자 동료들은 방패를 잃은 채 충격에 빠졌다. 보라색 광선이 무자비하게 나머지 그룹을 향해 전진한다. 젊은이는 당황하여 리더를 부르며 어디로 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오류창이 나타나며 플레이어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자마자 강제 로그아웃을 경고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젊은 남자는 VR 헬멧을 쓴 채로 침대에서 일어나 머리에는 털뭉치를 올려놓은 채였다. 그는 점프하며 일어나 자신의 고양이가 게임의 강제 종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분노한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고양이에게 따져 물었다. 순수한 좌절감이 담긴 비명이 집 안에서 울려 퍼져 이웃들을 겁에 질리게 한다. 결과적으로 로그아웃으로 인해 경쟁 길드가 1등을 차지했고 수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장면은 회의로 전환되고 분위기를 보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레이션은 게임 마비노기의 마비 메타가 출시 이후 인류 최초의 메타버스로 자리 잡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게임 속 가상 세계에서 삶을 사는 것을 더 선호했다. 게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현실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게임 안에서 일하고 현실로 돌아와 잠만 자는 일이 매우 흔해졌다. 레디 플레이어 1과 비슷한 분위기. 내 직업이 아처라고 말하는 건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어. 갑자기 진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 혁명을 통해 새로운 엘리트 선수들이 등장하여 세계 무대를 지배하게 되었다. 마테리아 최상위 랭커들은 큰 부를 축적하고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으며 플레이어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새로운 세계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들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회의실에서 변호사가 게임 업계 압수수색 그룹에 대한 특별법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녀는 법적으로 급습 실패를 초래한 사람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레이드와 같은 대규모 콘텐츠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높은 보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은 실제 계약에 의해 보호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15명의 용병들이 우리 주인공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군요. 1억 원이 넘는 보상금에 남자는 완전히 당황했다. 결국 그는 법무법인을 떠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액 보상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팀원 중 한 명이 그를 향해 달려가며 소리친다. 그러자 친구는 그가 모든 장비를 팔았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묻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한다. 용병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며 그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을 팔았다고 인정했다. 그런 다음 판매된 그의 전설적인 세트 각 조각의 터무니없는 가치를 보게 됩니다. 친구는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 혼자 놀 계획이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대답 대신 그는 레이드 리더가 된 이후로 고양이에게 관심을 덜 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농담을 했다. 그러자 상자를 들고 있던 친구가 자신의 선수로서의 여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죄책감을 느끼며 이 일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여 겸연쩍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친구는 메탈 기어라고 적힌 상자를 건네며 작별 선물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머물러 달라고 부탁한다. 김 씨는 자신이 해온 모든 일 이후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장비 제공을 거절했다. 친구는 그에게 압도당하지 말고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설득한다. 그는 그에게 상자를 건네주고 잘 가라며 전 지도자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떠난다. 집에 돌아온 주인공은 자신이 도착했다고 알린다. 문에 기대어 앉은 그는 계획이 망가진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한탄하고 있다. 눈물이 글썽한 채로 그는 자신의 고양이 피추가 장난감을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고양이의 발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놀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항할 수 없어 그는 장난감을 잡아 고양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흔들어대고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기 시작한다. 피크는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어 민첩함을 드러내고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바라본다. 고양이는 다리를 다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장난감을 끌고 방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며 매우 활발해 보인다. 게임을 계속 진행하며 주인공은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스트레칭을 했으니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이 쥐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완벽한 쥐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그는 장난감 쥐를 바닥에 굴리며 생물의 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한다. 그는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를 놀리며 고양이는 즉시 장난감을 공격한다. 고양이가 상자 안에 있는 채로 그는 장난감 쥐를 좌우로 움직이며 게임을 계속한다. 그런 다음 그는 장난감을 이용해 피추를 판지 상자 안으로 안내한다. 고양이는 상자 안으로 완전히 뛰어든 뒤 잠시 동안 엉덩이와 꼬리만 밖으로 내놓고 주인공은 고양이가 상자 안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진다. 정말 귀여워요. 그는 자신의 고양이를 위해 집사로 일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큰 야옹 소리를 내며 고양이는 에너지가 넘치는 상자에서 뛰쳐나와 놀 준비를 마쳤다. 놀이 시간이 끝난 후 그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다른 고양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한다. 피추가 10분 동안 놀고 난 뒤 식사를 사냥해 온 것을 보고 그는 고양이를 너무 심하게 대했을까봐 걱정하게 되었다. 장면은 회상으로 전환되어 수의사가 그에게 거친 놀이를 피하라고 경고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젊은이는 피추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설거지를 하던 중 그는 휴대폰에 알림이 올 때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고도 피크차의 에너지를 태울 방법을 떠올린다. 그는 병원 계좌에서 온 통지서를 보고 자신이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절망에 빠진 그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없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다른 방법이 없자 그는 바닥에 앉아 장비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그는 전 팀 동료에게서 받았다. 그는 고양이에게 선수 한 명이 은퇴하면서 장비를 줬다고 설명한다. 농담 삼아 그는 고양이도 잘못이 있으니 만약 그를 만난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젊은이는 빈 상자를 가져와 머리 위에 헬멧처럼 씁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제 더 쉬워졌다고 말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타이머가 울리자 그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는 피추와 룰루라는 고양이들에게 곧 돌아올 거라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한다. 아마도 피추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자를 머리에 얹고 누워있는 것이다. 그는 버틀러 김이라는 아이디로 다시 게임에 접속한다. 장면은 이어서 용암지대로 전환되는데 이곳은 도전이 가득한 위험한 장소이다. 주인공은 위험을 감수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고 생각하며 용암 속에서 낚시를 하는 것 같다. 장비도 없이 그곳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하고 절박한 행동이다. 그곳에 급습이 있었던 이후로 그는 괴물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억은 6년 전의 것이다. 게임에 업데이트가 너무 많아서 그는 긴장감을 느낀다. 상황이 얼마나 변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행히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성공을 축하했다. 그는 자신의 황금 낚시터가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용암송어 50마리를 잡으면 낚시를 하면서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한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지만 놀랍게도 지금은 평화를 느낀다. 그의 눈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혹시 무언가 들어간 건 아닌지 걱정한다. 갑자기 무언가가 줄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것이 습격에서 파괴되었던 괴물 피닉스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하늘에 거대한 에너지 포털이 열리며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린다. 땅에서 강력한 빛이 폭발하며 에너지의 충격으로 캐릭터가 멀리 날아가 버린다. 그러자 푸른 불꽃으로 뒤덮인 사자 형상의 괴물이 지상의 마법진에서 솟아오른다. 주인공은 눈앞에 있는 생물이 자신이 기대했던 불사조가 아님을 빠르게 깨닫는다. 깜짝 놀란 그는 그것이 새로운 몬스터이며 5명이 함께 맞서야 하는 레이드 보스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현재의 능력으로는 싸우는 것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바로 나타난 새로운 상사의 불운을 한탄한다. 그의 가장 큰 걱정은 괴물이 그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수입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괴물이 그를 구석으로 몰아쓰며 얼굴을 마주보고 입을 벌립니다. 주인공은 그 괴물의 이빨을 멍하니 바라보며 얼어붙지만 괴물은 공격 대신 역겨운 소리를 내며 얼굴을 핥기 시작합니다. 괴물은 계속해서 핥아대고 주인공은 온몸이 침으로 범벅이 되어 얼굴이 축축하게 젖습니다. 그는 기이한 상황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침묵을 지켰다. 그는 괴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 생물은 그에게 혀를 내밀고 김 씨는 자신이 핥아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한다. 분노한 그는 그런 추악함을 참는 대신 당장 죽여달라고 외쳤다. 그러자 그는 괴물을 마주하고 손가락으로 짐승을 가리키며 지체 없이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지금은 약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그것을 쓰러뜨리겠다고 맹세한다. 거대한 괴물이 그의 복수 다짐에 반응하듯 몸을 기울였지만 공격 대신 야옹 소리를 내자 젊은 남자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얼굴에 커다란 물음표 표정을 띤 채 침을 흘리고 있다.
다시 그 생물이 야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신이 들은 소리가 상상력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상황 전체가 그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혼란스러움만 커져간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자신이 들은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깊고 쉰 목소리의 야옹소리였다. 그때서야 그는 그것이 고양이 테마의 몬스터라는 것을 깨닫고 그 디자인이 매우 독창적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는 탈출할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낚싯대를 바라보다가 점들을 연결하는 괴물을 바라본다. 이건 고양이예요. 그 생물은 발톱을 드러내고 그는 미끼를 이용해 생물을 유인하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절망에 빠진 그는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간식으로 내놓으며 그 속임수가 통할지 의심한다. 잃을 것이 없는 그는 소리치며 낚싯대를 최대한 멀리 던져 미끼를 던졌다. 괴물은 물고기를 뒤쫓아 달려가며 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괴물도 물고기를 쫓게 되었다. 그는 괴물과 함께 일하는 자신의 미친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마치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괴물은 물고기를 향해 맹렬히 달려들며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지만 낚싯대를 뒤로 당기며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괴물은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한다. 그러자 괴물은 마침내 물고기를 발톱으로 움켜쥐고 미끼를 단단히 붙잡았다. 줄이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자 젊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 생물은 자리에 앉아 용암 물고기를 씹기 시작하며 간식을 즐긴다. 먹이를 먹은 후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란 소리를 내는 것 같다. 괴물은 입술을 핥으며 도망치려는 주인공을 쫓기 시작하는데 주인공은 이미 꽤 멀리 달아난 상태였다. 그래서 고양이를 닮은 괴물은 푸른 에너지로 주인공에게 돌진하는 힘을 사용한다. 젊은 남자는 겁에 질려 뒤를 돌아보며 자신을 향해 곧장 다가오는 괴물을 발견했다. 괴물은 격렬한 충격과 함께 착지하며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는 폭발을 일으킨다. 거대한 고양이 한 마리가 그가 지금 땅바닥에 누워있는 바로 위에 서 있다. 주인공은 이 생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한다. 그가 죽으면 5분 안에 유령으로 변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창에 나타납니다. 몬스터가 땅에 누워있는 자신을 계속 응시하는 동안에도 묘지에서 부활할 수 있다. 그는 그 생물이 자신에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마침내 떠나기를 바라지만 큰 고양이가 다가와 냄새를 맡기 시작하자 젊은 남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러자 고양이는 발로 가볍게 툭 치며 젊은 남자를 쓰러뜨리고 완전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거대한 포리가슴에 착지하자 그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상황이 두렵게 느껴져 더 빨리 탈출하기 위해 버튼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이미 묘지에 도착한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낚시하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탄하고 있다.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게임 지도를 펼쳐 전략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지도를 보니 용암지대가 피닉스 지역에 속해 있어 새로운 보스는 일시적인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그는 고양이 괴물이 이미 떠났기를 바라며 다시 달려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생명체는 그의 몸 바로 옆에 누워 떠나려 하지 않는 듯 했다. 장면은 괴물이 마치 자신의 몸을 지키려는 듯 원을 그리며 걷는 모습을 보여준다. 분노한 그는 왜 그 생물이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떠나지 않고 그는 괴물을 저주하며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대답하는 즉시 문제에 직면한 그는 고민 끝에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계획은 괴물이 등을 돌렸을 때 재빨리 달려가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도망치는 것이었지만 괴물이 그냥 누워버리는 바람에 계획이 무산되었다. 그의 몸 옆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생물은 그의 몸에 기대어 골골송을 부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실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괴물이 잠든 것을 깨닫고 이를 기회로 삼아 부활할 수 있는 선택지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렇게 그는 짐승 바로 옆에 다시 나타나고 짐승은 여전히 누워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다. 그는 조용히 몰래 빠져나가려 하지만
괴물이 정말 잠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은 발길질을 해본다. 그러나 괴물은 즉시 일어나 등 뒤에서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젊은 남자를 응시한다. 소녀는 두려움에 얼어붙어 그 모든 것이 함정이 아니었는지 궁금해한다. 괴물은 그에게 가볍게 어깨를 토닥이며 상황은 더욱 혼란스럽고 기묘해졌다. 절망에 빠진 그는 괴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시 소리치며 뛰쳐나가려 하지만 괴물은 이를 알아차린다. 그러자 괴물은 빠른 속도로 돌진하며 온 힘을 다해 플레이어에게 달려든다. 짐승은 쉽게 그를 따라잡아 빠르고 정확한 공격으로 그를 바닥에 내던졌고 다시 한번 죽음의 창이 나타나 그가 또다시 패배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생물은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금은 유령이에요. 이번에는 마침내 그 괴물에게서 벗어날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한다. 그는 군 복무 시절에 배운 전술적인 기동들을 이용해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선다. 이번에는 새로운 계획이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가 깨어나자마자 그는 땅에 엎드려 죽은 척하기로 결심한다. 바닥에 누워있는 그는 옆으로 고개를 돌려 평화롭게 잠든 듯한 괴물을 바라본다. 그는 완전히 가만히 서서 생물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움직이려 했고 짐승은 즉시 반응하여 눈을 떴다. 괴물이 자신의 움직임에 반응하자 그는 충격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괴물이 다시 그를 핥기 시작하여 얼굴이 침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완전히 미치고 제정신이 아닌 존재에게 붙잡혔다는 것을 깨닫는다. 괴물은 다시 한번 역겨운 핥기를 준비하며 입을 크게 벌린다. 결과는 전혀 다를 바 없었고 세 번째 연속으로 사망창이 나타났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그는 게임에 완전히 분노하여 순수한 분노의 포효를 질렀다. 그는 베개에 모든 분노를 쏟아내며 발로 차고 완전히 분노에 차서 소리친다. 지친 그는 잠자리에 들기로 결심한다. 계속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날 거야. 그는 개발자들이 플레이어들을 짜증나게 하려고 이런 기괴한 요소들을 추가한다고 불평한다. 그러자 그는 옆을 돌아보았고 VR 헬멧을 머리에 쓴 채 잠들어 있는 자신의 고양이를 발견했다. 그 생물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미소를 띤 주인공은 방 한쪽 구석에 고양이가 잠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그는 고양이에게 다가가 자신이 사준 작은 집을 고양이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며 불평했다. 갑자기 김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생각에 잠긴다. 그러자 그는 매우 기이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깨닫고 눈을 크게 떴다. 그는 괴물의 흉터가 피크쿠의 이마에 있는 작은 흔적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한다. 젊은이는 잠시 침묵하며 그 미친 우연의 일치에 대해 생각하려 애썼지만 자신의 생각에 웃음을 터뜨리며 이 이론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고양이가 게임에 로그인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다음 날 그는 게임에 다시 나타나며 그 생물이 마침내 영원히 사라졌기를 바랐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 생물이 정말로 떠났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하지만 김이 걷기 시작하자 그는 존재를 느끼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멈춰 섰다. 갑자기 나타난 괴물은 바로 그의 앞에 착륙하며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자 그 생물은 매우 가까이 다가와 마치 인사하듯 야옹 소리를 냅니다. 화가 난 김 씨는 낚시에 지쳐 포기하고 분노에 차서 온 세상을 저주한다. 괴물이 청년 주변을 맴돌지만 청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린 듯 보인다. 그러자 거대한 괴물이 마치 진짜 고양이처럼 몸을 쭉 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물은 몸을 돌려 엉덩이를 그의 얼굴 바로 앞에 들어 올렸고 그로 인해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괴물들의 모습에 넋이 나간 채 말문이 막혔지만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그러자 창이 나타나 그가 비밀 집사 수업에 선발되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그 정보에 충격을 받아 자신이 정말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시스템은 냉담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부여할 것이라고 알렸지만 그는 즉시 이를 거부했다.
그는 어둠의 에너지에 휩싸이기 시작하며 당황하여 강제 클래스 체인지라고 생각한다. 겁에 질린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상황을 궁금해한다. 그러자 어둠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며 형성되고 그에게 어둠의 기운이 드리워진다. 시스템 창이 나타나 클래스 변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공식적으로 집사 역할을 맡고 있다. 젊은 남자는 전직 팔라딘 캐릭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말문이 막혔다. 갑자기 강력한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며 그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이제 콜리나스라고 불리는 이 생명체는 자신을 드러내고 정식으로 소개하기 시작하지만 그는 그 생명체의 거만한 태도에 짜증이 나고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속물처럼 보인다고 생각한다. 콜리나스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의지에 따르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그를 자신의 집사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 생명체는 그에게 자신을 돕기 위해 손과 발이 되어 달라는 임무를 부여한다. 미션 창이 나타나며 첫 번째 단계는 콜리나스 경의 집사로 임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보상에 혼란스러워하며 RA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한편 콜리나스는 땅에 누워 그의 쪽으로 달콤한 야옹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고양이의 야옹 소리가 김 씨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김 씨는 그 생물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뒤돌아보았다. 그 생명체는 엉덩이를 한 대 때려달라고 부탁하고 김 씨는 짜증이 나서 세게 때린다. 그는 상황에 분노하며 당황했지만 콜리나스는 김이 원한다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김 씨는 직업을 확인하기로 하고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정보창을 열어본다. 그는 직무를 읽고 이 계급이 일반적인 집사보다는 고양이 집사에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닫는다. 기술창이 나타나 그가 간식을 만들고 몬스터를 포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고양이들을 생각하며 되돌릴 수 있으니 나중에 그만둬도 된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돈을 협상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정했다. 그는 콜리나스를 향해 마스터라고 부르며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한다고 말한다. 미소를 띤 채 그는 버틀러 김이라고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언제든 시중을 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고양이의 가장 깨끗한 옷차림에 대한 전문가라고 자랑하지만 주인공은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한다. 시선을 피하며 손을 내밀자 콜리나스가 엉덩이를 보여준 것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했다. 콜리나스는 그가 고양이를 쓰다듬을 수 있게 해주고 킴은 고양이가 낯선 사람을 싫어한다는 걸 안다고 말해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첫 접촉은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괴물은 그 후 그를 애정 어린 태도로 쓰다듬으며 길들여진 고양이처럼 행동한다. 김 씨는 자신이 개냥이, 즉 친절하고 애교가 많은 유형의 고양이 중 하나라고 결론 내린다. 시스템은 채권이 생성되었음을 알리며 이제 마스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상태창을 열어보며 이렇게 높은 수준의 불안감이 왜 생기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주인이 이상하게 야옹거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냥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근처에 불도롱뇽이 나타나고 시원함을 위한 완벽한 표적이 되는 것 같다. 집사는 주인의 몸 상태와 천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호기심 많은 사람이 그에게 설명을 부탁한다. 주인공은 스승이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다고 설명하며 그 이유를 묻는다. 낯선 환경 때문에 고양이가 불안해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콜리나스는 이번 주 가장 인기 있는 감정이 불안이라고 말하며 세상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도롱뇽은 위협적인 존재를 감지하고 두려움에 떨며 움직이지 못하고 1cm도 움직이지 못한 채 얼어붙는다. 그렇게 쿨함이 앞으로 돌진하여 작은 불꽃 몬스터를 정확하게 타격한다. 갑자기 주인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자 집사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러자 지상에서 폭발이 일어나 거대한 먼지와 잔해 구름을 일으켰다. 콜리나스는 살모사가 어떻게든 빠져나갔다는 것을 깨닫고
꼬리만 남겨둔 채 분노에 찬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하며 자신의 먹잇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라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생물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의 스트레스 수치가 치솟고 냉담함이 분노로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집사는 새 주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가 스트레스를 줄이려 애썼다. 그리고 그는 도망치는 불의 몬스터를 향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포획한다. 거대한 함정이 땅에서 열리고 시스템은 도롱뇽 포획을 확인합니다. 장면이 바뀌자 어디선가 나타난 푸른빛의 벽이 나타나며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집사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이 새롭고 신비로운 푸른 공간으로 들어선다. 그는 스승에게 자신의 성공에 대해 의심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잡은 먹이를 보여주며 주인이 도망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거야 라고 말한다. 그렇게 그는 주인 콜리나스 바로 앞에서 붙잡힌 도롱뇽을 풀어준다. 그 생물은 먹잇감을 노려보며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짓밟아 엄청난 힘으로 땅을 산산이 부셔버린다. 그는 서비스가 어땠는지 묻고 주인의 기분이 나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콜리나스는 더 편안함을 느끼며 먹이를 공중으로 던져 발을 만족시킨다. 그는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당장 가족을 부양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콜리나스는 고정된 근무 시간을 가진 집사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자 그 생명체는 그가 항상 곁에 머무르는 대신 다른 곳에서 살 계획이 있는지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질문했다. 집사는 그게 바로 자신의 계획이라고 확인하지만 콜리나스가 자신은 돈이 전혀 없다고 밝히자 집사는 완전히 당황하게 된다. 그는 사냥에서 얻은 전리품을 대가로 삼자고 제안하지만 콜리나스는 그의 말투에 대해 불평한다. 그러자 주인은 거래를 수락하고 원하는 대로 보상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라우트 유충을 잡지 않고도 생존할 방법을 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받아들인다. 그는 전리품을 챙기고 나서 어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승리의 미소를 띤 채 그는 모든 것이 다 잃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항상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괴물은 뒤돌아서 걸어갔고 집사는 그가 흥미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생물이 거대한 고양이일 뿐임을 확인하고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한다. 그렇게 그는 간식 만들기 스킬을 활성화하고 손에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기술이 완료되고 소금에 절인 도롱뇽 구이가 성공적으로 완성됩니다. 시스템은 그 후 마스터에게 트리트먼트가 준비되었음을 알릴지 묻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알아보기 위해 얘를 누른다. 그러자 콜리나스는 집사가 준비한 간식 냄새에 이끌려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그 기술이 마스터를 소환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스터는 그렇지 않았다면 콜리나스를 떠돌며 음식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리고는 상상도 못했던 맛있는 맛에 충격을 받아 눈을 크게 뜬다. 그렇게 맛있을 수 있고 접시를 깨끗이 비우며 모든 것을 빠르게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사부는 입술을 핥으며 벌써 더 달라고 한다. 남아있는지 알고 싶어요. 집사는 기쁜 듯이 대답했고 콜리나스는 작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렸다. 이로써 튜토리얼 첫 부분에서 사용했던 기술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도롱뇽 관련 아이템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고기와 14골드를 얻는다. 김씨는 이어서 시스템의 모든 항목을 수집하라고 명령했다. 창문에는 그가 그 생물의 고기와 또 다른 14개의 금화와 은화를 얻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식사를 마친 콜리나스는 다시 달려나가 빠른 속도로 영역을 탐색한다. 집사는 마침내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곳에서 괴물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콜리나스는 부하와 함께 다시 사냥할 준비를 하며 다른 도롱뇽을 향해 돌진한다. 그는 주인이 사냥할 때마다 지갑이 점점 더 두둑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김씨는 일이 일어나도록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조차 없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미소를 띤 채로 그는 자동 사냥의 맛을 음미하며 아이템을 수집할 준비를 한다.
콜리나스는 작은 모습으로 여러 생명체를 데려오고 이에 콜리나스 마스터에게 감사하며 보상을 즐기는 듯하다고 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런 다음 간식 만들기 기술이 완성되자 그는 즉시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이어서 간식을 먹으러 오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콜리나스에게 전화를 건다. 이후 집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임무를 점검하기로 결심한다. 튜토리얼의 두 번째 파트 창이 화면에 나타나자 그는 즉시 미션을 수락했다. 새로운 임무는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는 것으로 매우 간단한 일처럼 보인다. 그는 다른 상황이었다면 쉬운 임무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콜리나스가 거기에 누워있다는 거야. 김 씨는 그 거대한 고양이를 어떻게 옮길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 생물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모든 상황이 복잡해진다. 갑자기 용암과 콜리나스 주변에 이상한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자 호기심 많은 고양이 콜리나스는 발을 넣어보려 한다. 집사가 주인을 찾아가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자 콜리나스가 그에게 말을 하라고 지시하자 집사는 주인이 소환한 것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마을로 가자고 제안한다. 콜리나스는 그 생각에 동의하고 김 씨는 자신의 아이디어처럼 들릴까봐 조금 당황했지만 주인은 그의 몸이 고양이 영역에 속해 있어 떠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김 씨는 그가 괴물을 물리칠 때마다 영토가 조금씩 확장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그렇게 말하며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불사조를 물리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콜리나스는 이해하지만 이 불사조가 어떤 종류의 생물인지 그리고 강한지 묻습니다. 집사는 피닉스가 불멸의 새이며 매번 더 강력하게 부활한다고 설명한다. 그 생명체는 도전에 흥미를 느끼지만 자신의 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자랑한다. 그는 불사조가 불꽃을 내뿜고 주인의 고양이가 몸을 피해 달아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콜리나스는 불이 난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도망치며 땅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지른다. 스승은 자신이 불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이 단지 신체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는 용암송어를 집어들고 콜리나스에게 먹으라고 말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집사는 두려움을 용암 속으로 뛰어들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콜리나스는 그 말에 놀라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김 씨는 계획을 확인하고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마스터는 자신의 몸이 견딜 수 있을지 의심하지만 김 씨는 보스 몬스터는 내성이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낚싯대를 용암 속으로 던져 주인이 그 뒤를 따라 뛰어내리기를 바랐다. 미끼가 용암 속으로 떨어지지만 집사는 놀랍게도 콜리나스가 미끼를 잡으려고 움직이지 않는다. 사부는 물고기가 더 이상 자신을 매료시키지 않는다고 말하며 김 씨는 이미 물고기의 실증을 느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콜리나스는 흥미롭다고 말하지만 뜨거운 용암 속으로 뛰어들 만큼은 아니라고 한다. 계획 A가 실패하자 집사는 이제 B 계획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 위험한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환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주문이 시전되고 그는 콜리나스를 뒤로 한 채 작별 인사를 하며 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주인은 그곳에 홀로 남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집사가 곧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장면은 빛의 파벌이 있는 도시 그라나다로 전환된다. 그곳은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곳이다. 집사가 모험가 창고에 들어서자 그곳은 플레이어들과 판매 중인 아이템들로 가득했다. 가게 주인이 그를 맞이하며 어떤 물건을 찾으시냐고 묻습니다. 김 씨는 오늘 무엇을 찾고 있어요? 그는 이어서 사탕수수, 샘물, 밧줄,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한 다발을 요청했다. 여자는 물건들을 건네주며 그가 그 많은 것들을 무엇에 쓸 건지 궁금해하며 묻는다. 그는 괴물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키트를 완성하기 위해 투석기까지 요청한다. 가게 주인은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지만 그는 뭔가 잊고 온 듯한 기분으로 떠난다. 그는 카운터로 돌아가서 근처에 경비원이 지나갔던 것을 기억하며 사과했다. 미소를 띤 채로
그는 가게 주인에게 부탁할 작은 것을 하나 더 잊을 뻔했다고 말한다. 장면이 바뀌고 그는 용암지대로 돌아와 거대한 뒤틀린 나무를 발견한다. 그는 나무가 불에 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밧줄을 던졌다. 그런 다음 괴물의 굴 앞에 불태워놓은 사탕수수 더미를 두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 그는 그곳에 사는 생물이 단 것을 특히 좋아하며 특히 사탕수수를 좋아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지만 용암 속에 숨어 있어 사냥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자 괴물은 사탕수수 냄새를 따라 나무 구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분노한 불의 생물이 나타나 잠을 방해한 자가 누구냐고 소리치며 분노를 표출하지만 이내 사탕수수를 보고 최면에 걸려 분노를 완전히 잊어버린다. 집사는 샘물을 움켜쥐어 불을 끄고 방화 기능을 제거한다. 그는 물을 던지며 장소에 상관없이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항상 같다고 말한다. 그러자 괴물은 쥐에게 거대한 불덩어리로 변해 비명을 지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집사는 조롱하는 표정으로 그 앞에서 웃었다. 김 씨는 그걸 삐걱거린다고 부르며 항상 귀엽다고 말해요. 쥐는 화가 났지만 집사는 쥐가 억지로라도 강한 척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귀엽다고 생각했다. 끽끽거리는 소리는 집사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게 변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분노에 찬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는 사탕수수 때문에만 살려주겠다고 말하지만 집사는 그의 위협을 비웃으며 웃을 뿐이다.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쥐는 자신의 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집사는 너무나도 편안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분노한 그는 주인공에게 달려들어 자신이 살 기회를 줬지만 주인공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쥐는 주인공을 피하며 용암 쪽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끽끽거리는 쥐는 다음에는 자신이 죽을 거라고 위협하고 집사는 쥐가 뛰어내리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쥐는 저항력이 사라진 것을 잊고 용암 속으로 뛰어든다. 작은 생명체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용암 밖으로 뛰쳐나간다. 완전히 타버리고 겁에 질린 채로 고통에 울기 시작하자 시스템은 이제 몬스터를 하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알린다. 그러자 집사는 은쟁반을 들고 불쥐를 잡을 준비를 한다. 생물은 당황하여 뚜껑을 치며 어디로 끌려가는지 묻는다. 차가운 눈빛으로 집사는 주인을 위한 희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쥐는 자신이 그렇게 희생당할 거라고 믿을 수 없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다. 쥐는 결혼도 못하고 죽는다고 한탄하고 김 씨는 정말 안타깝다고 비웃는다. 절망에 빠진 그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죽고 싶지 않다고 외친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집사는 그에게 탈출구를 제시하고 심지어 파트너까지 찾아주겠다고 약속한다. 쥐는 망설임 없이 바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묻는다. 김 씨는 겁을 먹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첫 번째 선택지는 자신의 주인의 하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하인으로서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하며 이는 확실한 생존 방법이라고 말한다. 김이 설명하기를 두 번째 선택지는 주인을 용암 속으로 유인하는 것이며 스퀴키는 이를 배신으로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는 동의하며 김이 자신을 위해 파트너를 찾아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집사는 하인 생성창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화면에 시작 버튼이 나타났다. 망설임 없이 그는 버튼을 눌러 과정을 시작하고 마법진이 빛난다. 불쥐는 원의 빛에 잡혀 원이 그를 둘러싸며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한다. 에너지는 점점 강해지고 쥐의 얼굴은 온통 공포로 가득 차며 그 모든 과정에 겁에 질린다. 집사는 은쟁반을 들고 있는데 은쟁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짙은 흰 연기를 내뿜기 시작한다. 두 개의 창문으로 보아 쥐가 하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식민지 개척자는 절벽 가장자리에 홀로 앉아 기다리고 있다. 집사가 마침내 도착하자 주인은 그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다. 집사는 주인에게 흥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콜로나는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영이 구름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콜리나스를 그리며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돌아보며 주에 깊게 관찰한다.
그는 연기를 막고 작은 소리를 들으며 눈앞에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콜로나는 쥐를 응시하며 집색의 몸에서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사부의 심장은 흥분으로 두근거리고 먹잇감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다. 스퀴키는 집사가 이 말을 한 이유를 기억해냈다. 집사는 이 말을 통해 식민지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나중에 피닉스를 괴롭힐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미소를 띤 채로 그는 어둠의 대의를 위해 쥐에게 주인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한다. 스퀴키는 스피드 포션을 마시고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고 외치며 달려나간다. 작은 쥐가 포식자를 피해 달아나며 바위를 뛰어넘는 장면으로 추격전이 시작된다. 쥐는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지만 식민지 개척자는 거대한 도약을 하며 쥐의 뒤를 이어 계속 나아간다. 식민지 개척자는 그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치며 삐걱거리는 소리는 결심한 표정으로 달려간다. 갑자기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한 불꽃을 내뿜으며 속도를 내어 추격자를 향해 돌진하고 식민지 주민은 멀리서 격렬한 추격의 리듬을 잃지 않고 민첩하게 불길을 피한다. 집사는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옆벽에 어두운 균열이 생겼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쥐고 긴장한 채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시간을 벌고 스퀴키를 탈출시키기 위해 폭탄을 터뜨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식민지 개척자는 거의 쥐에게 다다르려 뛰다가 사악한 집사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며 넘어진다. 그러자 김이 갑자기 나타나서 스퀴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뛰라고 소리쳤다. 마스터 콜로니스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눈을 크게 떴다. 그렇게 그는 강하게 착지하며 집사를 헝겊 인형처럼 바닥에 내던지고 충격으로 먼지가 일게 한다. 작은 쥐는 기회를 틈타 계속 달렸지만 식민지 개척자는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퀴키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끽끽거리는 소리는 집사의 계획대로 어두운 틈새로 곧장 달려 들어가고 주인은 자신이 위험한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바로 뒤따라 들어간다. 장면이 균열 내부로 전환되며 용암강으로 직접 이어지는 길이 드러난다. 식민지 개척자는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쥐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쥐가 도망칠 방법이 없다고 경고한다. 그러자 주인은 함께 놀자고 하지만 끽끽이는 겁먹은 듯 하면서도 결심한 표정을 짓는다. 망설임 없이 그는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만약 잡을 수 있다면 콜리나스에게 잡히겠다고 도전한다. 주인은 미끼를 덥석 물고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는 뒤늦게 뛰어든다. 공중에서 그는 몸을 돌려 발톱으로 절벽 끝을 붙잡으려 애쓰며 바위를 긁어댔다. 그가 다가오자 집사는 콜리나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톱으로 바위를 붙잡고 매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때때로 주인이 그의 고양이 같은 몸매와 통제할 수 없는 반응 때문에 자신의 애완 고양이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매달린 채로 콜리나스는 그 고양이가 집사가 지원해야 할 가족인지 묻는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확인하며 지는 것을 싫어하는 귀여운 녀석이라고 말한다. 김은 사소한 자극에도 고양이의 반응을 기억한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어린 애완동물을 애틋하게 추억했다. 김 씨는 주인이 용기를 내지 못하자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려 하지만 오히려 주인의 손을 밀어낸다. 콜리나스는 온 힘을 다해 쏟아냈다. 그렇게 되자 주인은 균형을 잃고 용암강을 향해 곧장 절벽에서 떨어졌다. 물에 뛰어든 후 그는 잠시 헤엄을 치고 집사는 위에서 차분히 모든 것을 지켜본다. 콜리나스는 용암에서 나와 열기가 기분 좋았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 자주 이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집사는 이제 그가 봉황을 사냥할 수 있다고 말하며 콜리나스는 아무것도 그를 막을 수 없다고 동의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는 불사조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불사조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불타는 용암에서 피닉스가 솟아나며 감히 자신에게 도전한 자들이 어리석다고 외치며 성장한다. 장면은 불사조가 날아다니는 전장과 두 사람이 공격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콜리나스는 불새가 선홍빛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는 콜리나스가 피닉스를 사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 새의 불멸성이다. 승리하려면 피닉스가 두 번째 부활할 때 그 핵심을 타격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주인은 계획을 의심하지만 집사는 미소를 지으며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계획이 수립되자 피닉스는 콜리나스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며 전투를 시작했다. 거대한 새가 상대를 마주보지만 콜리나스는 움찔하지 않고 곧장 그녀에게 달려든다. 불사조가 불꽃 호어리를 일으키며 공격하지만 사부는 민첩하게 피한다. 그리고 그는 불길을 뛰어넘어 공격한다. 공중에서 그는 발톱으로 타격할 준비를 하며 불새의 몸을 직접 겨냥한다. 타격은 공중에서 거대한 에너지 폭발과 함께 완벽하게 적중한다. 불사조는 불길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녀를 위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 집사는 첫 번째 단계가 끝났음을 알리며 이제 2배의 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불의 구체가 변하기 시작하며 작은 불꽃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불사조는 더욱 커진 모습으로 나타나며 지금 당장 제가 될 것이라고 외친다. 피닉스가 불꽃을 일으키며 공격하지만 콜리나스는 폭발의 열기를 견뎌낸다. 그는 공격에 분노하며 재빨리 불길로 돌진한다. 그러자 두 사람은 피닉스가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음 행동을 준비했다. 피닉스는 엄청난 속도로 그들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며 다이빙한다. 집사는 그녀가 떨어지면 다시 날 수 없으니 날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콜리나스는 피닉스를 공격하여 피닉스가 화산의 바위에 격렬하게 충돌하게 만든다. 마침내 그녀에게 다다르자 포효하며 물었다. 그는 새의 핵심을 찢어내자 불꽃과 에너지가 폭발하며 터져나왔다. 집사는 주인이 공중에서 핵심을 뽑아낸 것을 믿을 수 없어 멍하니 서 있었다. 피닉스는 자신의 몸이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이라 말하며 자신을 바보라고 외치지만 콜리나스는 피닉스를 짓밟는다. 그렇게 피닉스의 핵심은 화산 꼭대기를 향해 날아오르며 부활을 준비한다. 그는 끼익이라고 부르며 다시 한번 주인을 절벽 쪽으로 유인하라고 명령한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준비를 하고 이제부터 진짜 도전이 시작된다고 경고한다. 장면은 과거로 바뀌었고 지도자는 두려움 없이 모두의 힘을 모아 핵심을 공격하라고 외쳤다. 여러 마법 공격이 화산을 강타하여 현장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그는 이 계획이 화산 폭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을 타격하는 전략을 고안했다고 설명한다. 콜리나스가 땅에 세게 부딪히자마자 바로 앞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그렇게 그는 삐거기를 쫓기 시작했고 삐거기는 그를 올바른 장소로 유인하기 위해 달려갔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응시하며 추격전은 더욱 격렬하고 필사적으로 변한다. 작은 쥐는 자신의 공격을 미끄럼틀로 활용해 멋지게 미끄러져 내려간다. 그는 주인이 바로 뒤에서 쉬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콜리나스는 그를 따라가며 길을 가면서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바위 사이를 뛰어다닌다. 사부는 강력한 도약을 하며 힘의 충격으로 삐약이를 멀리 날려 보낸다. 작은 쥐는 절벽 근처에 착륙하고 콜리나스는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다음 시스템 창이 나타나며 캐터펄트를 어디에 배치할지 선택하라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그는 절벽 가장자리에 조금 더 가까운 완벽한 장소를 고른 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사용할 장비를 준비한다. 그 후 투석기가 땅에서 솟아오른다. 새롭고 그에 미친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삐거기를 붙잡고 더 빨리 달려서 그에게 다가가라고 소리쳤다. 쥐는 무섭다고 말하지만 김이 말하길 그는 외침으로 주인을 안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한다. 집사는 도르래를 이용해 끽끽 소리를 내며 발사하고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한다. 작은 쥐는 공중에 떠있는 불사조의 중심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 그리고 그는 불덩어리 속으로 곧장 돌진하며 중심부에 단단히 매달렸다. 그 순간 콜리나스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핵심을 공격할 준비를 하며 앞으로 돌진한다. 장면은 기미 하인으로서 쥐는 주인의 공격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스퀴키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집사가 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물었다. 그렇게 콜리나스는 강력한 일격으로 핵심을 타격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버틀러는 계획의 성공을 축하하며 여러 시스템 창이 승리를 확인했다. 쥐는 쟁반 위에서 깨어나 자신이 천국에 온 줄 착각하고 집사는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거라며 농담을 건넨다. 김 씨는 이어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흉내내며 정말로 자신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묻는다. 죽은 후에 스퀴키는 집사에게 그 전략이 좋았다고 말한다. 콜리나스가 큰 소리로 그들에게 다가가며 용암지대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마스터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다. 장면은 이어서 스승의 새로운 영토를 보여주는데 이곳에는 이제 고대의 웅장한 사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빛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원으로 걸어간다. 빛나는 보물 상자였어요. 아마도 그들의 승리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그는 기록을 깨면 보상이 클 거라고 생각하며 가슴 쪽으로 다가간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열 준비를 한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그는 자신이 본 것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눈이 크게 뜨였다. 가슴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검이 튀어나오고 그는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아이템이 떨어졌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어 한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그 무기가 피닉스 블레이드임을 알아차렸다. 전설적인 연결. 콜리나스는 그게 피닉스의 유물인지 묻고 김이 검을 들고 기쁨에 넘쳐 있다. 그러자 집사는 샤이닝 블레이드를 보고 감탄하며 그 검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리품을 챙기기 시작하지만 콜리나스가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다. 사부는 검이 너무 강력해서 제대로 다루기 어려울 것 같다고 경고한다. 김이 긴장하며 계약 내용을 떠올리며 주인이 약속을 어기는 건 아닌지 묻지만 콜리나스는 약속을 지킨다고 확신하며 상자 안에 있던 불멸의 불꽃을 가져간다. 그는 불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하고 김 씨는 고양이는 빛을 좋아한다고 농담을 던진다. 그러자 냉정함을 되찾은 그는 물건을 챙길 수 있었고 집사는 손에 칼을 든 채 준비를 마쳤다. 안도한 그는 주인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 모든 것을 빠르게 저장하기 위해 인벤토리를 열었다. 창문은 물건들을 확인했고 그는 이 돈으로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콜리나스가 숨을 가쁘게 쉬며 집사에게 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는다. 김 씨는 문제를 깨닫고 주인이 전리품을 잃은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는 사과하며 마스터가 그 물건들이 자신의 인벤토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분노한 콜리나스는 그에게 주먹을 날리고 싶다고 말하지만 킴은 상황을 수습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마스터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인벤토리에서 빛나는 녹색 공을 꺼내 들었다. 콜리나스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오고 집사는 캣닙볼이라고 설명하며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주인은 이미 공을 문지르며 야옹거리기 시작했다. 콜리나스는 그라운드를 구르며 야옹거리고 캣닙공을 비비며 완전히 최면에 걸린 듯 행동한다. 김 씨는 사부님이 진정하신 모습을 보고 안도하며 물건의 좋은 효과를 즐기고 있다. 그는 오래된 이벤트에서 고양이 코스튬을 구매할 때 보너스로 공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장면에는 여러 명의 선수들이 고양이 의상을 입고 캣닙 향초의 향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현재로 돌아온 마스터는 공을 핥고 김 씨는 그 트릭이 통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러자 그는 주인의 관대함에 보답하고 싶다며 주인의 허락을 받고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그는 경매장 메뉴를 열어 아이템을 찾는다. 그는 고기나 생선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레시피를 찾기 시작한다. 그는 주인을 위해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 목록을 살펴보며 찾고 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레벨에 맞는 레시피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숙련도를 확인하기로 결심한다. 시스템은 그가 견습생임을 알려주지만 포인트를 사용해 전문가 셰프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미소를 띤 채로 그는 한 번에 고급 전문 요리사가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장면이 과거로 바뀌면서 그가 처음에 돈을 아끼기 위해 감수했던 모든 희생이 드러난다. 흥분한 그는 드디어 스승님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축하했다. 하지만 비용이 매우 비싸고 돈을 벌기 위해 좋은 인상을 남기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경매장에서 상징적인 검의 최신 가격을 확인하기로 결심한다. 창문에는 그 가치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며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희귀성 덕분에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던 그는 그 물건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서도 10스천 골드에 내놓기로 결정했다. 칼은 즉시 팔렸고 그는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낭비를 한탄했다. 돈을 손에 쥔 그는 연구를 확인하고 요리 실력을 거의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거의 모든 돈을 사용한다. 빛이 그를 감싸고 시스템은 그가 고급 전문 요리사가 되었음을 확인한다. 콜리나스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집사는 새로운 요리 실력으로 그를 위해 요리를 연구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메뉴를 열어보니 이제 훨씬 더 많은 요리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요리법을 분석하며 어떤 것이 자신의 스승에게 가장 적합할지 고민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생선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한 그는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매에서 가장 크고 신선한 생선을 찾아서 산다. 그렇게 그는 레시피에 필요한 모든 양념과 도구도 함께 얻게 된다. 시스템은 준비가 위험하다고 설명하지만 그는 어쨌든 생선을 손질하고 양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재료를 커다란 냄비에 넣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요리를 시작한다. 지옥의 꼬리 스튜가 드디어 완성되어 서빙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주인에게 음식이 준비되었다고 알리고 셀리는 자신이 맡은 맛있는 냄새에 감탄한다. 그러자 사부님은 냄비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물고기 꼬리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한다. 김씨는 주인이 꼬리부터 시작했으니 이 요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궁금해한다. 하지만 콜리나스는 강한 매운맛을 느끼며 양념 때문에 혀가 얼얼하다. 천천히 그는 삼키며 입안 가득 달콤한 맛이 퍼지는 것을 느낀다.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주인은 마침내 그 요리가 맛있었다고 말했다. 맛의 호기심을 느낀 집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며 한 조각을 집어 맛을 본다. 그는 생선 고기를 보자마자 침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고기가 꽤 촉촉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음식을 한 입 베어 물고 잠시 침묵하며 음식의 맛을 음미한다. 그러자 그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선의 부드러운 식감과 맛있는 맛을 설명한다. 식사를 마친 콜리나스는 온몸을 늘어뜨린 채로 식사에 완전히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는 이어서 그 맛이 정말 훌륭했다고 말하며 이전에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맛이라고 덧붙였다. 그 생물은 식사 대접에 감사하며 집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듯 골골거리기 시작한다. 김씨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몸짓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스승은 김씨를 발견한 것이 행운이라며 칭찬했다. 그는 주인의 만족에 기뻐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한다. 장면은 두 사람이 숲속에서 있는 모습으로 바뀐다. 주인 곁을 걸으며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이상하고 특이한지 생각한다. 콜리나스는 이 모든 것이 이벤트 임무를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김씨는 자신의 고양이 피추를 기억하고 콜리나스는 지루해하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선장은 풍경이 반복적이라고 불평하며 도착까지 얼마나 더 걸리는지 묻는다. 콜리나스는 그들이 길을 잃었는지 묻고 집사는 수줍게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치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이어서 스승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를 통해 마을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장면이 과거로 바뀌고 콜리나스는 자신이 한때 세 나라를 통일했던 황제였다고 밝힌다. 콜리나스는 자신의 몸을 지우고 어둠의 심장부에 힘을 저장하는 법을 배웠다고 밝혔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잠든 채 절망 속에서 후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어둠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빛의 통로를 통해 이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그 생물은 자신이 처음 본 것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집사였다고 말했다. 현재로 돌아와서 스승은 지금 당장은 그게 전부 기억나는 전부라고 말씀하셨다. 기미가락과 녹턴에서 왕국들이 평등했는지 묻자 스승은 이를 확인했다. 그는 게임 속에서 트롤, 드워프,
그리고 가장 두려운 뱀파이어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1000년 전 그 왕국들의 통일이 일어났음을 기억하며 생각에 잠긴다. 그러자 집사는 그런 고대의 황제를 모시는 것이 행운인지 불운인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그는 작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콜리나스는 그가 입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김이 그의 발을 잡지만 주인은 수치스러워하며 허락 없이 만지지 말라고 말한다. 집사는 계속 쓰다듬으며 기분이 어떤지 묻고 콜리나스는 더 세게 해달라고 말한다. 장면이 오크 마을로 바뀐다. 오크 한 명이 오두막에 들어와 안에 앉아있는 드래곤 경을 부른다. 두르가는 졸아 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늙은 오크는 두려움에 떨며 불사조의 기운이 이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설명한다. 주님은 부활할 것이라 여기시지만 오크는 이번에는 멸망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드래곤은 충격에 벌떡 일어나고 늙은이는 괴물도 그걸 깨달았을 거라고 경고한다. 암컷 오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며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주님의 아내가 라일리가 사냥을 나갔다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모든 오크들이 산을 향해 모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숲 한가운데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용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주인공이 연기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야. 김이 삐약이를 불러내자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쥐를 이용하려 했지만 삐약이는 협조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집사는 계속해서 물건을 요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 쥐를 짜증나게 했다. 그는 끽끽거리는 쥐에게 아첨하려 하지만 쥐는 그의 가식적인 친절에 반발한다. 그러자 끽끽거리는 소리가 얼굴 위로 뛰어올라 격렬하게 주먹을 휘두르며 항의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근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곧 후드를 쓴 인물이 단검을 들고 공격할 준비를 한다. 위험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눈물이 글썽한 채로 대화를 계속했다. 작은 쥐는 집사가 진정한 공포를 모른다고 소리쳤다. 김 씨는 사과했지만 해 지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처럼 그의 뒤에 나타나는 것처럼 누군가 집사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는 절박한 경고음, 삐걱거리는 비명소리, 적이 공격해 오지만 김이 마지막 순간에 피하고 칼머스는 임박한 위험을 알아차린다. 콜리나스는 그 생물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집사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공격자를 마주한 채 적이 빠르게 칼을 휘둘러 콜리나스를 공격하지만 칼날은 아무런 효과도 없다. 적군은 자신이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멈춘다. 그러자 그는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자신을 위장하며 민첩하게 숲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한다. 콜리나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에게 곧장 향하자 그는 정신이 팔린다. 느닷없이 집사가 손을 잡자 콜리나스는 짜증이 나서 두 사람을 발로 밟았다. 콜리나스는 마침내 도깨비를 찾아내고 집사는 오크 ORC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기뻐서 환호한다. 작은 오크는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한다. 장면이 바뀌고 목소리가 환호하며 드디어 눈을 떴다고 외치자 도깨비가 깨어났다. 김 씨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그들이 실제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안심시킨다. 그는 길을 잃었다고 설명하며 가장 가까운 마을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녀를 굶주림에 지쳐 가마솥 위에 거꾸로 묶어 놓았던 것이다. 늦은 오후가 되자 도깨비는 두 사람을 이끌고 숲을 지나 자신의 마을로 향했다. 그러자 집사는 그녀를 라일리라고 부르며 작은 도깨비는 재빨리 대답했다. 그는 숲에서 스승을 처음 보았을 때 두려움을 느꼈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서웠다고 인정했지만 그는 그녀가 도망치지 않고 왜 공격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세 사람은 잠시 멈춰 섰고 도깨비는 집사의 질문에 당황한 듯 보였다. 라일리는 전사가 되기 위해 아버지께 큰 괴물을 사냥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김은 소녀의 대담함에 충격을 받았고 나이에 비해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아버지께 자신이 전사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인정하며 아버지가 그녀에 대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는 라일리에게 자신이 강하다고 확신시키며 그녀의 함정이
보통 괴물에게도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소녀는 놀라며 그게 사실인지 묻는다. 상대는 바로 강력한 콜리나스 경이었기 때문이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집사는 자신이 한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보장한다. 그는 그녀가 은신과 공격에 완벽한 조화를 갖춘 챔피언 몬스터라고 설명한다. 라일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김 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얼버무린다. 마침내 마을 불빛이 보이자 집사는 그들이 도착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곧 로그아웃해야 해서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한 게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오크 한 마리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레이라를 부르며 그들에게 달려왔다. 어린 소녀가 손을 흔들며 엄마 하고 외친다. 하지만 모두가 밖에 서 있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거대한 오크가 땅에 주먹을 내리치며 그 자리에 멈추라고 명령한다. 라일리는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말하며 두 명의 낯선 이들에게 위협을 가한다. 그녀는 그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제안하고 집사는 동의하며 그녀에게 맡긴다. 그렇게 세 사람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오크 무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라일리의 어머니는 그녀를 붙잡고 괜찮냐고 물었지만 소녀는 무슨 일이냐고 묻기만 할 뿐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혼자 산에 간다고 머리에 매질을 하시고 김 씨는 설득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크들이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집사는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고 한다. 그는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고 있다. 미소를 띤 채로 그는 스승에게 다가가 이미 무엇을 할지 결정했다고 말한다. 김이 고개를 돌려 오크들을 향해 어떻게 감히 그에게 이빨을 드러낼 수 있는지 물었다. 불꽃 같은 연설로 그는 자신의 주군이 진정한 왕임을 선언하며 존경을 요구한다. 늙은 오크는 그 이야기를 의심하지만 자신이 어둠의 군주임을 증명해 달라고 부탁한다. 스퀴키는 앞으로 나서더니 방금 용암의 피닉스 수호자를 물리쳤다고 발표합니다. 장로는 놀라서 피닉스가 정말로 그들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집사는 의심이 들 것을 예상하고 재고를 열어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불사조의 불꽃을 들어보이며 이제 그를 믿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집사는 모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고 오크 군대는 불꽃을 알아봤지만 한 오크는 불꽃만으로는 자신들이 그것을 물리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의심하며 너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집사는 짜증난 표정으로 불꽃을 공중으로 던졌다. 콜리나스는 공중에서 점프하여 불꽃을 잡아채고 오크들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다. 그의 발에 불꽃을 쥔 채 그는 공격할 준비를 한다. 장난이 아님을 보여주는 피닉스의 힘이 폭발하며 땅 위를 가로지르는 불꽃의 파도가 일렁인다. 폭발은 모든 오크들을 덮치며 불꽃이 만들어내는 균열 속에 가두어 버린다. 그 힘은 너무나 막강해서 모든 오크들을 멀리 날려버리고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킨다. 오크 지도자는 방금 목격한 엄청난 힘에 놀라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자 그는 콜리나스를 바라보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어둡고 위압적인 존재로 드러나자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주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다른 오크들도 즉시 그의 뒤를 따랐다. 모두가 무릎을 꿇자 마침내 콜리나스를 어둠의 진정한 지배자로 인정했다. 시스템 창이 등장하여 오크 부족이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주인을 섬길 것이라고 알립니다. 콜리나스는 잘 해낸 집사를 칭찬하고 집사는 보상으로 칭찬을 해달라고 부탁할 기회를 잡는다. 장면이 전환되어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초승달이 비치는 오크 마을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자 집사는 미션 창을 열고 게임 튜토리얼의 다음 단계를 확인한다. 새로운 임무는 부족장님의 신뢰를 얻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콜리나스는 그곳이 불편하다고 느끼며 곧 떠나고 싶다고 불평한다. 이 장면은 마을의 항공 촬영 모습을 보여주며 마을이 매우 외딴 곳에 위치한 것처럼 보인다. 집사는 마을이 허술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울타리는 약하고 경비병의 배치도 거의 없었다. 그는 불편함의 원인이 오래된 주둔지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콜리나스가 이를 수리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한다. 집사는 퇴근한다고 말하며 주인에게 하룻밤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다. 콜리나스는 그가 떠나는 게 기쁜 게 분명하다고 불평하지만 킴은 모든 게 이미 준비됐다고 말한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나기 전에 숙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약속한다. 장면이 집과 나무로 지어진 소박한 오두막으로 바뀐다. 안으로 들어온 라일리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전사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마을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하며 모든 일을 처리하는 동안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소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피한다고 비난하고 아버지는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숨을 쉰다. 라일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며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지만 아버지는 이를 제지하며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자신의 규칙을 상기시키며 소녀를 좌절시킨다. 그는 이어서 확고하게 말하길 그 부족에서는 여자가 전사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집사는 그 규칙 때문에 라일리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애원하지만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고 김씨는 그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볼 뿐이다. 그러자 주님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그 상황에 대해 매우 슬퍼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갑자기 드래곤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조금 당황하면서도 경계심이 들었다. 집사는 오두막에 들어와 주인이 쉴 곳이 준비되었는지 묻는다. 이에 오크 족장은 아내가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말하며 김씨를 초대해 확인하라고 한다. 가는 길에 그는 딸이 실종되어 정신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사과할 기회를 잡았다. 김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해한다고 말하고 주인도 앙심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는 드래곤에게 마을의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 부족장은 밤길을 함께 걸으며 모든 것을 설명하기로 동의한다. 그는 피닉스가 이 지역의 지배자였으며 다른 괴물들을 견제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콜리나스가 그녀를 제거한 지금 마을은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김씨는 놀라 당황하며 스승의 사냥에 방해가 될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다. 드래곤은 이전에 죽이지 못했던 거대한 뱀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제 자신들이 그 뱀의 먹잇감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침이 되면 그 생물이 마을을 공격할 것이며 그 전투로 인해 엄청난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회를 포착한 집사는 부족의 방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드래곤은 칼레나가 자신의 백성을 진심으로 보호하는 군주인지 확인하고 싶어 망설였다. 김씨는 지도자를 생각하며 그가 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어 훌륭한 추장이 될 것이라고 칭찬한다. 미소를 띤 채 그는 뱀이 불사조보다 약하다면 주인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오크 족장은 희망을 품고 정말로 자신의 부족을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김씨는 주인이 마을을 지켜줄 것이라 말하며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다. 용은 그에게 깊이 감사하지만 그의 아내가 도착하여 그들의 대화를 방해한다. 콜리나스 경이 워낙 거구이시니 밖에서 모실 자리를 따로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집사는 야외방이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지만 여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집사를 따라오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미 주인의 반응을 상상하고 있어. 여자는 그에게 바닥에 모피가 깔린 간단한 텐트를 보여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만 고양이는 밀폐된 공간에서만 안전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튜토리얼 창이 나타나며 포인트를 사용하여 기본을 개선할 수 있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그는 마을에서 마스터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RPP 포인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튜토리얼이 항상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업그레이드 메뉴를 연다. 김씨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주인을 위해 방을 준비해준 오크 여인에게 감사를 표하며 주인이 불편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한다. 그녀는 동의하며 그의 도움이 매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시스템 창이 그에게 개선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그는 텐트를 선택합니다. 맞춤 설정 옵션을 본 그는 흥분하며 지금 당장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시스템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그는 주인을 기쁘게 해서 포인트를 얻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점수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마스터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정확히 알고 있는 채로 버튼을 누른다. 창문이 그에게 새 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화면 속 마스터 침실 디자인을 마치고 이 정도면 충분할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그는 시작 버튼을 누르며 빛나는 손으로 새로운 주민들을 건설할 준비를 한다. 집사는 주문을 외워 자신의 창조 스킬을 발동시켰다.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이 과정에서 51개의 RPP가 사용될 예정임을 알려줍니다. 강력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며 오크마을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서서히 들어 올리기 시작한다. 고양이 스크래처처럼 생긴 돌탑이 이 지역에서 위풍당당하게 솟아있다. 김과 오크들은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믿을 수 없어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콜리나스가 도착하여 그 방이 자기 방인지 묻는다. 오우거들은 그를 보자마자 깊이 절을 했다. 주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탑을 바라본다. 그의 눈은 새로운 구조물에 번쩍이며 고정되었다. 그는 탑을 오르며 마치 진짜 고양이처럼 뛰어오른다. 콜리나스는 꼭대기에서 자리를 잡고 새롭고 놀라운 방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또 한 번 점프를 하며 그는 우아하게 탑에서 내려와 땅에 쉽게 착지한다. 김 씨는 주인님이 그걸 좋아하셨다고 오크들에게 알렸고 드래곤의 아내는 집사의 훌륭한 일을 칭찬했다. 유르겐스는 안도감을 느끼며 콜리나스에게 다시 불편함을 느낄 경우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말한다. 콜리나스는 곰 가죽 위에 누워 새로운 공간에서 꽤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다. 방 안에서 주인이 하품을 하고 집사가 문으로 들어와 그와 이야기를 나눈다. 주인은 정보를 수집했는지 묻고 김 씨는 거대한 뱀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는 오크들이 아직 마스터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콜리나스는 뱀이 강한지 묻지만 집사는 주인이 쉽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마스터는 방에 대해 칭찬을 하고 시스템은 김 씨에게 더 많은 서비스 포인트를 보상으로 준다. 그러자 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면서 다시 싸워야 하는지 묻는다. 집사는 삐걱거리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작은 쥐는 즉시 거절하며 안 한다고 소리쳤다. 김 씨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어서 괜찮다고 말했고 그로 인해 스퀴키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콜리나스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자 그는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좋은 밤 되시라고 인사했다. 그렇게 해서 버틀러 김이 마침내 게임에서 로그아웃했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그는 VR 헬멧을 벗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게임 세션 후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모험을 떠올리며 그렇게 재미있게 놀았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한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자 고양이 울음소리가 그의 시선을 끌고 그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고양이 루루를 발견한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평소에 그렇게 많이 야옹거리지 않고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손대지 않은 음식을 본 그는 피추가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소파에서 잠든 고양이를 발견한다. 얼마나 오래 잤는지 걱정된 청년은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천을 재기로 결심한다. 열은 없는 것 같지만 증상이 없는데도 고양이가 안 좋아 보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는 조심스럽게 피추를 안아 올렸지만 고양이는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고양이를 깨우려 하지만 고양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긴 하품을 할 뿐이다. 고양이는 배고파 보이지 않고 별다른 관심 없이 냄새만 맡을 뿐이지만 다음 장면에서는 이미 피추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있다. 한편 주인공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보면서 식사도 하고 있다. 마음이 진정된 그는 화산숲에서 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그는 괴물의 프로필을 읽고 폭력적인 오크들이 왜 그 괴물과 싸우기를 꺼려 했는지 이해한다. 실패 보고서를 읽은 후 그는 그 생물이 불사조와 싸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판단하고 왜 그동안 숨어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뱀이불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피닉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렇게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먹잇감이 훌륭해서 주인님을 매우 기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식사 후 그는 놀이 시간에 고양이들을 즐겁게 해줄 장난감을 고심한다. 피추가 건강하지 않자 그는 자신의 비밀 병기인 광적인 아타바스틱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바닥에 누워 뾰로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고양이를 부른다. 김이 장난감을 흔들며 왜 그런 나른한 표정을 짓는지 묻는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고양이조차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한다. 피추 앞에서 장난감을 흔들어 보지만 피추는 꿈쩍도 하지 않고 미끼를 완전히 무시한다. 하지만 고양이는 주인의 게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젊은이는 자신의 완벽한 속임수가 왜 통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걱정스러운 그는 피추가 괜찮은지 묻는다. 그러자 장면은 소파에 놓인 VR 헬멧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 날 김 집사가 게임에 접속했다는 메시지가 도착하고 갑자기 삐거기가 나타나 큰 소리로 집사 이름을 외치며 나타난다. 쥐는 다급하게 달려가며 비상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큰일 났다고 외칩니다. 깜짝 놀란 김 씨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스승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비명을 지른다. 쥐는 콜리나스가 사라졌다고 말하며 집사는 빈 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스퀴키는 이미 마을 전체와 숲까지 샅샅이 뒤졌다고 주장한다. 끽끽거리는 비명소리를 지르며 뱀과 싸우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하지만 집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며 그를 진정시켰다. 그렇게 그는 집사 스킬을 발동하고 주인을 위해 타조 스튜를 준비하기로 결심한다. 서두르는 탓에 그는 과정을 건너뛰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한 그릇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 창이 마스터에게 알림을 보낼지 묻고 그는 시스템에 빠르게 알림을 보내라고 지시하지만 마스터에 연결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충격을 받게 된다. 그는 완전히 당황하여 어떻게 마스터가 범위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절망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곳에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김이 마을을 뛰어다니며 주인을 부르자 스퀴키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며 그저 바라볼 뿐이다. 이를 본 작은 쥐는 체념하고 한탄하며 이제 끝장났다고 말한다. 장면은 이어서 울창한 숲으로 바뀌고 어둠 속에서 동굴의 어두운 입구가 드러난다. 빛나는 눈동자 한 쌍이 눈빛에 반짝이는 거대한 뱀을 드러낸다. 뱀은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꼬기 시작한다. 그 생물은 동굴 밖으로 미끄러져 나오며 비늘은 햇빛 아래에서 반짝였다. 마을로 돌아온 노인 오크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드래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늙은 오크는 용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깊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어른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드래곤은 침착함을 유지한다. 노인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드래곤은 곧 콜리나스 경의 힘이 실제로 발휘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한다. 수년간 재앙이었던 뱀이 마침내 패배할 것을 알기에 그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짓는다. 두 사람은 드래곤이 웃고 있고 노인은 여전히 의심을 품은 채 탑을 향해 걸어간다. 그들은 탑에 도착했고 김 씨는 두 오릭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다. 집사는 서둘러 설명하며 지금 주인이 마을에 계시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용은 분노하지만 집사는 자신도 주인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오크 족장은 김이 마을에 대한 진실을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분노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한 김 씨는 솔직하게 말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한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스승의 냉담함 뒤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오크들은 새로운 군주의 몸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김 씨는 주인님이 갑자기 엄격한 표정으로 연락이 끊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사과했다. 드래곤은 승리하거나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의 기회만 있다고 말한다. 노인은 집사가 싸울 수 있는지 묻지만
집사는 자신이 전투 기술이 없다며 거절한다. 하지만 그는 마스터룸을 강화했던 것처럼 마을의 방어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오크 지도자는 제안을 고려하며 그 힘을 이용해 마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자 용은 집사가 마을을 강화하는 동안 적을 저지할 계획을 제안한다. 결연한 표정으로 집사는 전략에 동의하며 함께 해내겠다고 말한다. 걱정스러운 드래곤은 마을이 안전할지 묻는다. 김 씨는 자신의 힘이 제한적이고 아직 그 사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오크 지도자는 상황을 불안하게 여기며 도끼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다. 그는 적이 돌파하더라도 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고한다. 오크 족장은 그를 노려보며 실패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고 책임자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김 씨는 예상했던 것 같지만 지금은 마을의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스퀴키는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킴은 마을을 보호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방어를 위해 아직 사용할 수 있는 RPP 포인트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창문에는 그가 192점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가 나타나고 그는 그 점수로만 괴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뱀이 불에 약하다는 것을 기억한 그는 하인 관리 창을 열었다. 그는 끽끽거리는 통계를 보고 전투를 위해 작은 쥐를 강화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끽끽거리는 당황을 떠올리며 턱을 괴고 이 소심한 쥐는 이번 임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집사는 생각에 잠기며 최선의 방어 계획을 세우려고 애쓴다. 그는 최선의 선택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끔찍한 공포에 휩싸인 채로 떠나게 된다. 그러자 그는 돌아서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묻어달라고 부탁했다. 스퀴키를 공황 상태로 보내는 것. 바로 그때 돌로 만든 투석이 나무 기둥에 부딪히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김 씨는 요즘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일종의 새총으로 돌을 던지는 것을 보고 있다. 또 다른 돌이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하며 어린 오크들의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준다. 라일리는 아침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채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집사가 다가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놀라며 집사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훈련에 집중하던 그녀는 평소 아침처럼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거대한 괴물이 곧 마을을 공격할 거라고 상기시키며 그녀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남자 천사들이 괴물을 상대할 것이기 때문에 전투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 김 씨는 자신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루해 보인다. 그는 그녀가 아버지와 다투는 소리를 엿들었다고 말하며 그녀가 분노 때문에 훈련하고 있는지 묻는다. 당황한 그녀는 이를 부인하며 전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훈련하는 것을 즐길 뿐이라고 말한다. 집사는 그녀를 놀리며 그게 정말 사실인지 묻고 그녀는 긴장한 채로 아니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어서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녀를 걱정해서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차분한 표정으로 젊은 오크는 자신을 위로하려고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만 집사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서며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는 그녀에게 괴물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전사들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아버지를 변호하지만 김 씨는 아버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다고 확인한다. 바로 그 때문에 그가 걱정하는 거야. 그는 리더인 그녀의 아버지가 뱀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라일리는 돌아서며 자신이 직접 전투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김이 그녀를 말리려 하지만 소녀는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도 꼭 가야 한다고 고집한다.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녀를 막고 심각한 표정으로 칼렌에게 힘을 빌려주며 싸울 것을 제안한다. 그는 그녀가 괴물을 물리치려면 그 힘이 필요하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켜준다. 어린 오크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다. 장면은 적이 마침내 온다고 외치는 오크 천사의 모습으로 전환된다. 지도자는 도끼를 높이 들고 전투를 위해 군대를 집합시키라고 명령하며 함성을 지른다.
오크들이 전투를 위해 숲으로 돌진한다. 마을로 돌아온 노인 오크는 토템을 통해 마법을 사용해 불의 힘을 불러낸다. 숲에서 거대한 뱀이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가며 그 길에 있는 나무들을 쓰러뜨린다. 용과 그의 전사들은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준비하며 대결을 맞이한다. 뱀은 빛나는 붉은 눈으로 언제든 공격할 준비를 하며 오크들을 노려보고 있다. 전투는 거대한 뱀이 거대한 꼬리를 이용해 오크 전사들을 공격하면서 시작된다. 드래곤은 도끼를 높이 치켜들고 모든 힘을 다해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오크 군대는 전투 구호를 외치며 거대한 괴물을 향해 돌진한다. 장로는 위대한 정령에게 전투의 분노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이를 통해 전사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오크들이 공격하지만 그들의 타격은 뱀의 단단한 비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괴물은 강력한 스윙으로 방역하며 꼬리로 오크들을 멀리 날려보낸다. 충격! 드래곤은 자신의 도끼로는 비늘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치 단단한 쇠를 치는 것과 같아요. 뱀은 차갑고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로 다음 행동을 준비하며 그와 눈을 마주친다. 괴물은 다시 한번 맹렬히 공격하며 강력한 꼬리를 휘둘러 더 많은 오크들을 날려보낸다. 학살을 목격한 장로는 자신의 마법으로 전사들을 강철 장벽으로 보호한다. 빛나는 손을 가진 오크가 맹렬히 공격하여 마침내 뱀빈을 조각 하나를 산산이 부셔버렸다. 용은 기회를 잡아 빛나는 도끼로 맹렬히 공격하여 강력한 일격을 가한다. 괴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히스하며 떨었다. 뱀은 빠르게 물러서며 전사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발견한다. 용은 그들을 향해 쫓아오라고 외치며 영희 속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싸움을 부추긴다. 뱀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 거대한 입을 벌려 공격하려 한다. 그 생명체는 몸을 웅크려 공격할 준비를 하고 오크들이 그 생명체를 향해 돌진한다. 괴물은 입을 더 크게 벌리며 다음 공격을 준비한다. 오크 족장이 위에서 내려쳐 보지만 비늘에 부딪히자 창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마지막 공격 이후 뱀 비늘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는 뱀이 초록색 증기를 내뿜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위험을 감지한 그는 군대의 후퇴를 명령하며 소리쳤다. 다음 공격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안 뱀은 전장에 독구름을 내뿜어 모든 전사들을 덮쳤다. 드래곤은 기절할 듯 놀라 괴물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독살하려 한 것인지 의아해했다. 그는 독이 숨을 참는다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천천히 그는 자신의 몸이 마비되기 시작하며 팔과 다리에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드래곤은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지만 몸을 움직이려는 명령에 몸이 따르지 않는다. 뱀은 가까이 다가와 마비되어 꼼짝 못하는 오크 지도자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정확한 일격에 그 생물은 오크를 통째로 삼키려는 듯 달려든다. 오크 전사들이 절규하며 우두머리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괴물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채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식은땀을 흘린다. 용은 마지막 명령을 외치며 후계자에게 부족을 안전하게 이끌라고 말한다. 어둠이 그를 덮쳐오고 오크들은 거대한 괴물에게 삼켜진 그들의 족장을 부르짖는다. 뱀은 드래곤을 삼키고 드래곤은 턱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힘없이 발버둥 친다. 오크 전사들은 충격에 빠져 리더의 이름을 부르며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른다. 독은 오르크들이 일어나 싸우려 할 때 모두 마비시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한다. 뱀 주변을 둘러싼 몇몇 오크들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후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갑자기 한 인물이 나타나 전장으로 곧장 달려 들어간다. 라일리가 손에 무기를 들고 방금 아버지를 삼킨 괴물을 공격할 준비를 하며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어린 소녀는 뱀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했고 뱀은 충격으로 뒤로 물러났다. 소녀는 아버지의 발이 괴물의 입에서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갇혀있는 그를 향해 절규한다. 장면은 드래곤이 뱀의 몸 안에서 짓눌리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천천히 삼켜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크 족장은 숨을 헐떡이며 이것이 정말 자신의 마지막일까 생각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가족을 떠올리며 라일리의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상상한다.
그는 환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자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일리는 온 힘을 다해 괴물을 상처 입히고 괴물은 고통스럽게 포효한다. 뱀은 하얀 거품에 질식하기 시작하며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한다. 그 때문에 드래곤은 뱉어지고 하얀 슬라임으로 뒤덮인 채 바닥에 떨어진다. 괴물은 격노한 눈빛으로 라일리를 노려보았고 어린 오크는 굳건히 서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그 생물과 단둘이. 라일리는 전투를 준비한다. 두 자루의 단검을 꽉 쥐고 있었다. 한편 집사는 드래곤을 향해 달려가며 오크 족장의 이름을 외쳤다. 그러자 그는 삐거기를 불러내어 삐거기가 자신의 기술을 발동시키자마자 즉시 몸집이 커졌다. 김씨는 약해진 자신의 상태를 걱정하며 오크에게 다가간다. 동시에 뱀이 그를 노려보자 비명은 지르며 마음속으로 자신이 무섭다고 외친다. 기미용을 쥐의 등에 던지자 쥐들은 모두 달리기 시작했고 라일리는 뱀과 계속 싸움을 이어갔다. 한편 다른 오크들도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독의 효과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할 때 김이 도착하여 주군이 의식을 잃었다고 보고하고 그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서 모두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전투가 아직 진행 중이라 그는 그들이 도울 수 없고 싸움에 휘말리기 전에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 순간 뱀은 라일리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들며 공격할 준비를 했지만 어린 오크는 민첩하게 피했고 괴물은 격렬하게 땅에 부딪혔다. 그녀는 짐승 옆에 우아하게 착륙한다. 소녀는 다음 공격을 대비해 전속력으로 달려나간다. 라일리는 괴물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를 악물고 좌절감을 느끼며 그녀는 큰 소리로 외치며 더 빨리 가겠다고 말하고 괴물의 등에 뛰어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움직임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 방주가 땅에 추락하며 먼지 구름을 일으켰다. 라일리는 약간 어지러운 채로 땅에 부딪히며 아직 그 속도에 익숙하지 않다고 불평한다. 장면이 숲 한가운데로 바뀐다. 버틀러 김이 드래곤 치프를 깨우려 애쓰고 있는데 드래곤 치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지 묻고 있다. 작은 쥐는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김씨는 전투의 충격으로 기절했다고 말한다. 그러자 드래곤이 묻습니다. 누가 싸우고 있나요? 콜리나스 경이 돌아왔다고 가정하자 버틀러 김은 어떻게 이 민감한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몰라 긴장했다. 갑자기 큰 충격음이 울려 퍼지며 촌장의 주의를 끌고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집사는 자신의 딸이 뱀왕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드래곤 장군은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아 분노에 차서 포효했다. 쥐는 아직 다친 상태이니 무리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한다. 용은 딸을 위험에 빠뜨린 집사를 탓하며 분노하지만 김씨는 침착함을 유지한다. 뱀의 꼬리가 앞으로 휘둘리며 라일리는 충격을 대비해 몸을 굳힌다. 그 타격은 어린 오크에게 잔혹하고 파괴적인 힘으로 직접 날아들었다. 충격으로 인해 먼지와 에너지가 폭발하며 전장을 휩쓸고 부상당한 자들은 피를 토하기도 한다. 라일리는 팔로 자신을 보호하며 공격이 이어지는 동안 땅바닥에 쓰러진 채로 회복하고 있다. 거대한 뱀은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괴물이 달려들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재빨리 피해서 바위에 부딪히게 한다. 절망에 빠진 드래곤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공격을 당한 후 딸이 괜찮은지 묻는다. 김씨는 딸이 잘 싸우고 있으니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하며 그를 진정시킨다. 그러자 라일리는 다시 달려들어 독사를 향해 단검을 내리꽂으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녀는 전투의 함성을 지르며 맹렬히 공격을 계속한다. 소녀는 온 힘을 다해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녀는 이미 상처 입은 뱀의 몸에 강력한 일격을 가한다. 이를 본 드래곤은 집색의 딸이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는지 묻고 김씨는 딸이 부족을 지키고 싶어 해서 집사의 옷을 입혔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드래곤 장군은 그녀가 과연 저 거대한 뱀을 이길 수 있는지 묻는다. 집사는 여전히 큰 권력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드래곤은 집사가 딸이 다시 싸움에 나설 만큼 강인하고 결심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침묵한다. 라일리는 재빨리 움직이며 괴물의 꼬리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추진력을 이용해 공중에서 회전하며 단검을 괴물의 몸속에 깊숙이 찔러 넣는다. 공격이 완벽하게 적중하여 그녀가 받은 힘이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뱀은 흔들리지 않고 채찍 같은 일격으로 방역하여 소녀를 멀리 날려버렸다. 그녀는 공중에서 회복하며 이제 완전히 새로운 힘에 적응했음을 보여준다. 전쟁의 함성을 지르며 어린 오크가 다시 돌진하여 괴물의 비늘을 베어 넘긴다. 전사들은 그녀가 강하다고 말하지만 꼬리를 공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한다. 또 다른 오크가 뱀이 겁에 질린 것을 알아차리고 라일리가 뱀의 머리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막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라일리 자신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그녀는 결정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틈을 찾기 위해 괴물의 몸으로 돌진한다. 소녀는 뱀과 정면으로 맞서 또 다른 직접적인 대결을 준비한다. 뱀이 공격받자 포효하고 기미 라일리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드래곤은 딸에게 짐승을 쫓지 말라고 소리쳤다. 함정이라고 경고하며 그는 소녀에게 모든 힘을 다해 괴물의 비늘을 부셔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소녀는 빛나는 눈으로 다가간다. 라일리는 땅을 세게 밟으며 뛰어오를 준비를 한다. 어린 오크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뱀의 독샘을 피하며 허공을 가로질러 날아간다. 그녀의 단검이 붉은 에너지로 빛나며 공격할 준비를 한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뱀이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위쪽의 소녀와 눈을 마주친다. 그녀는 불사조의 힘을 불러일으켜 팔을 불꽃으로 뒤덮고 불길에 휩싸인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괴물의 머리를 향해 직접적인 일격을 가하며 죽어간다. 일격이 정확히 적중하여 지면을 산산이 부수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는 폭발이 일어난다. 괴물은 불타는 일격에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뒤틀었다. 공격이 끝난 후 라일리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고 힘의 강렬함에 지쳐버렸다. 뱀은 땅바닥을 뒹굴며 몸통에 난 큰 상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사조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거대한 뱀이 마침내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오크들. 그 생물의 몸은 움직임을 멈췄고 숲 바닥에 쓰러져 패배했다. 오크 전사가 앞으로 돌진하며 환호성을 지르자 장면이 전환된다. 멀리서 부족의 나머지 일원들이 라일리가 괴물을 물리쳤다고 외치며 환호하고 있지만 드래곤 족장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그의 얼굴에 사려 깊은 표정이 그는 김에게 돌아서서 왜 마을을 강화하는 대신 라일리에게 힘을 주었는지 물었다. 집사는 그녀에게서 매우 희귀한 능력을 보았다고 설명하며 그 능력이 자신을 깊이 매료시켰다고 말했다. 오크는 라일리가 항상 강해지려고 훈련했고 작은 미소를 띤 채 전사로 죽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제부터 무엇을 할 계획인지 부장에게 묻는다. 드래곤은 대답하지 않고 배경에서 집사가 딸에 대해 한 말에 감동한 듯 보였다. 다른 오크들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축하할 준비를 한다. 그들은 라일리를 들어올려 공중으로 던지며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그녀가 부족의 새로운 영웅이라고 칭송한다. 김은 소녀가 축하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잘 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군중 속에서 드래곤 장로가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녀를 불렀다. 여전히 김에게 의지하며 그는 모든 일이 끝난 후 딸이 괜찮은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어린 오크는 아버지가 다시 일어선 것을 보고 안도한 듯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그가 괜찮은지 묻고 드래곤은 자존심이 상한 채로 김에게 이제 그를 놓아달라고 말한다. 드래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굳게 다짐한다. 그는 이어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녀가 마을을 구했다고 말해준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누구의 말에도 상관없이 그녀가 부족의 가장 위대한 전사라고 선언한다. 그는 자신의 거친 말에 대해 사과했고 그녀는 그를 꼭 껴안았다. 감격에 겨워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는 이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건지 묻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인다. 용은 마을 최고의 전사가 뒤처져 있을 수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라일리는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를 꼭 껴안았다. 그의 말에 감동한 드래곤은 그 포옹으로 인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에 라일리는 깜짝 놀랐다.
김 씨는 웃으며 자신이 훨씬 강해졌다고 말한다. 그러자 드래곤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되새기며 침묵에 잠겼다. 그는 집색에 돌아서서 자신의 오만함을 사과하며 그를 존중하지 않았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집사는 가슴에 주먹을 대며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준 것에 대해 괜찮다고 미소 지으며 말한다. 버틀러가 해준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다른 오크들은 모두 절을 하며 집사가 마을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시스템 메시지는 임무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며 이제 최고 책임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김 씨는 자신이 잘 해냈으니 지금은 그들의 감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는 주로 운과 스승의 도움으로 성공했다고 회상한다. 그렇게 말하며 집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님이 사라지셨을 때 그가 얼마나 가까스로 잃을 뻔했는지 기억해. 하지만 그는 이 과정이 단순한 튜토리얼에 불과하다면 앞으로가 훨씬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한다. 그는 집사로서의 삶이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임무가 필요할 것임을 알게 된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그는 오크들에게 고개를 들라고 말하며 모두에게 지시했다. 김 씨는 승리의 공을 콜리나스 경에게 돌리며 콜리나스 경의 힘이 자신들을 지켜주었다고 연설한다. 그는 두 팔을 번쩍 들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며 전쟁의 함성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오크들은 그가 외친 이상한 단어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 씨는 이를 주권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모두 함께 따라하도록 부탁한다. 전사들은 흥분하며 목청껏 소리치기 시작한다. 승리를 축하하며 집사는 열광의 물결을 타고 콜리나스 경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며 모든 이들에게 마을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